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KUMC TV 주말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류 가격을 조사하는 AAA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평균 가격은 6월 11일에 5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균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6.43달러이고 엘라베마와 같은 다른 주에서는 4.46달러입니다. 또 다른 유류 서치 회사인 가스버디는 6월 9일 전국 평균이 5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격이 급등했고 1년 전부터 갤런당 2달러, 일주일 전보다 20센트 이상 올랐습니다. AAA의 대변인인 데빈 글래드는 치솟는 가격은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여름 동안 더 많이 운전하기 때문에 공급을 앞지르는 수요에서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래드는 특히 산유국 연합인 석유수출국 기구가 생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유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스버디의 석유 분석 책임자인 패트릭 드하는 가격 상승이 코로나19 범유행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러시아 석유를 금지한 국가들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정제 능력의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기복이 심했고 무엇보다도 수요가 기름값의 급등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디안 씨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급속한 가격 인상이라는 희귀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요인들이 연계된 완벽한 폭풍우와 같다고 현 상황을 비유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국내 정유 공장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이나 정유 공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허리케인이 발생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래든 씨에 따르면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운전을 줄이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이 더 이상 기름을 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가격이 오르면서 확실히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률의 새로운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음식물을 포함한 다른 상품의 가격도 최근 몇 달 동안 급격히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아무 이유도 모르게 국내 생산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도 가격 상승에 한몫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론나 맥데니얼은 선거 재판에서 바이든이 연방 토지에 대한 석유 시출을 중단하고 화석 연료를 끝내겠다고 맹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취임한 이후 그의 행정부는 석유 시추 허가를 제한했고 태양과 바람과 같은 대체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촉진했습니다. 바이든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가족들은 그의 반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들에게 운전을 줄이거나 비싼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라고 맥다니엘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바이든 에너지 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바이든은 연락이 두절되어 있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계획도 어려운 미국 국민들에 대한 동정심도 없습니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현 가솔린 정책에 대한 기자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 장관과 피트 부티지그 교통부 장관은 이번 주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정부안만을 발표했습니다. 그 두 장관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는 것만큼이나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라고 부티지그 교통부 장관은 성명서에서 발표할 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 로스앤젤레스 인근 항구에서 군중들에게 연설하면서 물가 상승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며 관리들은 공급망을 통해 상품을 옮기는 비용을 낮추는 것으로만 행동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가 실시하고 있는 훈련 중에 또다시 항공기 추락으로 인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해병대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금요일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훈련 중 오스프리 틸트로터 항공기가 추락해 사망한 5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MV-22 오스프리는 지난 수요일 오후 샌디에이고에서 동쪽으로 약 115마일인 애리조나주 유마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글래미스 인근 임페리얼 카운티의 외딴 지역에서 훈련 도중 추락했습니다. 이날 훈련 중인 해병대는 캠프 펜들턴에 기지를 두고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라마 해병대 공군기지에 본부를 둔 제3의 병기 비행단의 일부 부대였으며 해병대 39집단 소속 해병대 중형 틸트로터 364 비행대에 배속되어 있는 부대였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추락의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슨 잉그러버트 제3의 병항 공기동대 대변인이 밝힌 사고 내용은 이 항공기는 임페리얼 밸리 사막에 있는 그들의 포격장에서 일상적인 실탄 사격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고 해병대 소장이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들이 탑승한 하이브리드 비행기이자 헬리콥터인 오스프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서 비행했지만 일부 사람들에 의해 안전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기종입니다. 그것은 헬리콥터처럼 이륙하고 프로펠러를 수평 위치로 회전시키고 비행기처럼 순항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항공기입니다. 그 항공기의 버전은 해병대, 해군, 그리고 공군에 의해 운항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오스프리가 추락하기 전 46명의 사망자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해병대 오스프리 항공기 한 대가 지난 3월 18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훈련에 참가하던 중 북극권의 지역인 노르웨이 마을 근처에서 추락하여 4명의 해병대가 사망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 오스틴은 지난 토요일 중국으로부터의 강제성 강화를 경고하면서 미국은 대만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무력에도 저항할 능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공산 정권이 영유권 주장에 대해 더 강압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인민의 반군 PLA 해군 함정이 호주 전투기를 향해 레이저를 겨누던 사건을 거론하며 우리는 PLA, 인민의 반군의 항공기와 함정에 의한 해상에서의 안전하지 않은 공중 요격과 대결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틴은 대만 해협에서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만 근처에서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군사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대만 근처에서 거의 매일 기록적인 숫자의 인민항 공기들이 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5월 30일 인민의 반군 전투기 30대를 동원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침공을 감행하는 등 양안 긴장이 최근 몇 달간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정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비록 미국이 대만에 여전히 국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제공할 것이지만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달 도쿄에서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인이 한자를 쓰는 게 싫다는 이유로 대문에 붙어있던 부적을 찢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10일 서울 중부경찰서가 3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6시 1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뒤 20대 여성 B씨의 집 대문에 붙어있던 운수대길이라 적힌 부적을 뜯어내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부적을 훼손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주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B씨와 집에 있던 지인 C씨가 A씨를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해 현장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 A씨는 한국인이 한자가 쓰여 있는 부적을 사용하는 게 싫다. 한국인들은 다 죽어야 한다. 중국 문자가 쓰여 있어 기분이 나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비롯해 오피스텔에 침입하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연관문을 지나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된 방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의 종업원들은 최저임금을 25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는 7월 1일부터 시간당 15.96달러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서류 및 비자 등 신분에 관계없이
주 2시간 이상 파트타임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 등에게 적용됩니다. 종업원 26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2021년에 최저요금 인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통과시킨 구조화된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됐습니다. LA 카운티 감독관 홀리 미첼은 공개된 성명에서 건강한 경제는 공정한 일과 고용을 위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감독위원회가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대변인은 이전의 최저임금 인상은 자동이었지만 향후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공식을 사용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미첼 대변인은 앞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동일한 최저임금 비율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